고창군이 20억 원을 들여 특산품인 황토를 널리 알리겠다며 지은 체험시설이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심 속 안전지대 세이프존이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는 2023년까지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전북 지역 자사고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창군이 특산품인 황토를 널리 알리겠다며 지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위탁 사업자와 법적 분쟁까지 얽혀 있어 언제 문을 다시 열지 기억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고창 황토문화체험관입니다. 고창의 특산품인 황토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19억 원을 들여 찜질방과 체험시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체험관 운영을 맡았던 민간위탁 사업자가 지난해 9월부터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가 고창군의 잘못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창군도 사업자를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그때 그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립 비용 19억 원에 시설 보수 비용까지 모두 2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5년간 고창군이 올린 위탁 수수료 수익은 5,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지어놓은 체험관이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심 속 안전지대 세이프존이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상당수는 이미 철거된 데다 남아있는 곳도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 한 사거리에 설치된 세이프존. 버튼을 눌러도 자동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간 부스 안은 텅 빈 채 먼지만 날리고 범인을 검거할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한다던 CCTV는 이미 먹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면서 112 상황실에 신고가 된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신고가 되기는커녕 문조차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국대에도 있는 걸로 국대에서도 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알기는 알았지만 딱히 사용할 일이나 뭐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이프존은 아예 공중전화 부스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의 세이프존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3곳은 지난해 이미 철거됐고 나머지 4곳도 올해 안으로 철거되거나 일반 공중전화 부스로 바뀔 예정입니다. 부스 광고비와 함께 설치한 현금 인출기 수수료로 운영하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광주만 같아도 광고부스나 이런 데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게 안 돼. 이게 투자할 사람도 없고. KT 링커스 측은 올해 안으로 남은 부스를 처리할 계획이지만 협력업체와 합의가 필요해 세이프존은 당분간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전라북도의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과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인 수탁은행도 추가로 유치해서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무산되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단이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 업무를 맡게 된 만큼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23년까지 대학원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교육과정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시범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고 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수탁은행도 전주에 추가로 문을 엽니다. 글로벌 수탁업계 1위인 SSBT는 오는 3월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뉴욕 멜론은행도 오는 24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 사무소 개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금융기관 유치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춰놓고 정부에게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야지 아무것도 안 불모지에다가 지정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남은 과제는 이런 기관들을 담아낼 국제금융센터 설립입니다. 금융기관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하루빨리 좀 도하고 정치권하고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오는 10월쯤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이 전주와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난달 26일 철새 도래지인 군산 금강호에서 수거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반경 10km에 있는 닭 사육 농가 13곳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검사, 이동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5차례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전북의 병원과 공공의료원 21곳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9곳이 지역의료응급센터로 정읍 아산병원 등 12곳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3년간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북대병원이 탈락해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도내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자연스레 일반고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올해 주요 교육 현안을 조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는 80점입니다. 당장 상상고가 3월부터 재지정 평가에 들어가 7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5년 전 평가에서 간신히 80점을 넘긴 터라 각종 평가 지표가 깐깐해진 올해도 기준 점수를 넘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문제는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2년째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4년 전 재지정 평가 점수도 80점에 크게 못 미쳐 자연스레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평가를 통해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어차피 운영이 되는 학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는 일단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12곳으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전북교육청도 올해 공립유치원 36개 학급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올해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교육 분권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 특히 학교장의 임명권은 지금 중앙정부가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보내야 되죠. 두 번째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상당 부분 침해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가 지원되고 고1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올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군산시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3,695억 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다른 시군의 평균 증가율 13%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90개 식품기업을 유치해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코트라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한 투자 설명회를 갖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농식품 원자료 공급센터와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건립을 추진해 입주 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 현대 지휘봉을 잡은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더욱 강한 닭공으로 삼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이 추구해온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도 약속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임 뒤 첫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조세 모라이스 감독. 모라이스 감독은 처음부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이뤄내 세계 속에 전북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Que se o jambuque grande como é a título doméstico nunca conquistou tri, então conquistar as três competições. 이를 위해 전북이 갖춘 닭공보다 더욱 강한 공격 축구를 펼치겠다며 화끈한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이동국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축구와 전북의 전설인 만큼 지난해 못지않은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또 전북이 최강팀이 된 것은 전북 도민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변함없는 지역 밀착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Em conseguir coisas, eles também têm a organização. Eu sinto que esta organização tem também esta ambição de conseguir mais e mais a cada ano.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전북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본 가고시마로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창단 이후 첫 외국인 감독인 모라이스가 전북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상공인들이 하나가 되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다짐했습니다. 상공인들은 또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금융 중심지 조성 같은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열린 제15회 전북 경제대상에서는 아데카 코리아가 대상을 받았고 본상은 지성주택건설 김영구 회장과 CJ제일제당 남원공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신년 할애회를 갖고 올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안우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해는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만든 한 해였다며 올해는 도당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북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21대 총선에서 대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장과 의원 등 300여 명의 민주당원들은 이 자리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감동 정치를 실현하고 전북 경제 살리기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자고 결의했습니다. 전북대에 이어 군산대도 약대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산대는 해양 천연물 기반 제약 연구에 특화된 연구 중심 약학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군산대가 약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2개 대학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OCI 군산 공장의 질소 누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시설관리 책임자 A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누출된 질소가스에 의해 근로자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20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8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술병 등으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